여보, 당신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고생이야. 정말 미워. 73세의 저는 오늘도 남편 무덤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째 해온 일인데 이제 와서 남의 시선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당신은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지. 나는 매일 이 먼 길을 걸어와야 하잖아. 제 목소리가 산 중턱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을 흔들었고 저는 가져온 낡은 꽃무늬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그날 병원 침대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미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들은 황급히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여보, 나 혼자 두고 가서 미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흰 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예전보다 더 굽었고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남편이 좋아하던 연보라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작은 국화 5송이를 샀어요. 아침 시장은 아직 활기가 넘쳤고 꽃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가세요? 비 온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매일 가야죠.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년째 매일 국화를 사가는 저를 이제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묻어나는 의아함까지는 감출 수 없더군요. 저 할머니, 남편 무덤에 왜 저렇게 자주 가실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묘지까지는 버스로 40분, 거기서 또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쉬엄쉬엄 오르는데도 숨이 차올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 언덕길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번 오를 때마다 오늘은 정말 힘드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정돈된 묘역 한쪽에 남편의 묘가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좋은 자리였고 주변에는 제가 심은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져온 국화를 놓았습니다. 묘비에 적힌 남편의 이름 김철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오늘도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는 길에 무릎이 또 아팠어. 당신 때문에 매일 이 고생이야, 정말. 날씨가 추워지니까 관절이 더 안 좋아져. 당신은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지. 나만 힘들어. 어제 수진이가 전화했어. 자기는 바빠서 못 온다고. 당신이 있었으면 딸한테라도 잔소리 좀 했을 텐데. 한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살아있을 때처럼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때 멀리서 묘지 관리인 이정훈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10년째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저를 본 지도 벌써 5년째였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지냈습니다. 정훈 씨는 빗자루를 들고 묘역을 청소하면서도 가끔 제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저 할머니는 왜 매일 와서 저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실까? 그의 눈빛에서 그런 의문이 읽혔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다른 방문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 평일인데도 가끔 이렇게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처럼 그리운 사람이 있는 분들이겠죠. 한 중년 부부가 옆 무덤에 와서 절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힘들게 사셨나 봐. 저렇게 원한이 많으시면 무덤에까지 와서 욕을 하시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저는 그저 남편 무덤 앞에 계속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자꾸 날 이상하게 봐. 근데 괜찮아. 당신만 내 말 들어주면 되니까.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한참을 주무르다가 겨우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무덤 주변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내일 또 올게. 미운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내리막길이라 무릎에 무리가 갔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네. 내일은 뭐 얘기하지?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부부가 다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드라마 속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도 저랬었지. 하지만 우리는 진짜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버지 보고 왔지. 매일 가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당연하지. 매일 가야지.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수지는 그저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50년 전 결혼식 사진,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쓰던 안경. 가장 위에는 그 꽃무늬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개였어요. 하나는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 하나는 이렇게 상자에 곱게 보관해 둔 것. 50년 전 남편이 청혼하던 날 선물로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미운 사람,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 받으면 평생 나한테 묶이는 거야.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손수건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저는 그렇게 혼자 소리내어 울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매일 갈 거야. 당신한테 가는 게 내 하루의 전부니까. 근데 우리 딸도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슬퍼.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도 가야 하니까. 내일도 남편에게 말해야 하니까.
그날 밤 딸 수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묘지 관리인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매일 아버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신다고. 뭐? 매일? 응. 20년째래.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혼자서 무덤을 찾아다니며 욕을 하고 계신다니.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어요. 어제보다 10분 늦게 일어났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연보라색 가디건을 꺼내 입고 가방에서 꽃무늬 손수건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갈게. 비가 와도 갈 거야. 기다려.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20년의 사랑을, 오해로 가득 찬 세상을, 그 모든 것을 안고 저는 오늘도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토요일 오후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엄마, 제가 사온 반찬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8년을 키운 딸인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아이가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다는 걸.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수진이 차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시던 수진이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아버지 무덤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이 얘기를 하러 온 거였구나. 당연하지. 매일 가야지. 매일. 가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20년째 그러고 있어. 엄마, 그런데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아버지랑 얘기하지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이해할까요? 그냥 아버지 보고 오는 거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 그 먼 길을 가시면 어떡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가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안 돼. 매일 가야 해. 왜요? 왜 꼭 매일 가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답답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당신 아버지와 나눈 50년의 약속을, 우리만의 언어를. 수진이 돌아간 다음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묘지관리인 정훈 씨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묘지 관리하는 이정훈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다른 분들이 할머니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무덤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놀라시니까 조금만 작은 소리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화나서 욕하시는 줄 알고 목이 메었습니다. 욕이라니.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는 욕으로 들린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보, 우리 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욕으로 들린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화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으로 꽃을 건넸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제 친구가 묘지 관리 일하는데 할머니 얘기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는 좀 잊으시고.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꽃을 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남편한테 평생 학대당하셨나 봐. 쯧쯧. 저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원한이 남아있으시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만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날도 무덤에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봐.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말이 욕으로 들린대. 우리가 평생 저렇게 말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나한테 미워, 당신 때문이야라고. 그게 우리 사랑이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우리 딸도 날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보, 나 혼자만 이상한 건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보.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일주일 후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재호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서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불안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보고 싶으시고. 그래,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어.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이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검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치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나보고 치매 걸렸다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아무 문제 없어. 엄마, 근데 매일 아버지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욕하신다는데. 욕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딸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욕이 아니라고. 우리만의 말이었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오해한 것 같네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모르는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는 하나도 몰라. 엄마, 나가줄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저는 결혼식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23살의 제가 25살의 철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한 사이였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50년을 함께할 거라는 걸. 신혼 첫날 밤 철수가 어색하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미운 사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저는 그때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미워요. 그게 우리 부부만의 언어가 된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말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달콤한 사랑의 언어였어요. 아이를 낳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함께 늙어가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이야. 미워, 정말 미워.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다 버렸어.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치매 검사 받으래. 내가 이상한 거 맞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릴 오해하고 있어. 당신이 날 괴롭혔다고 생각해. 우리가 평생 서로 사랑한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전 철수가 준 그 손수건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한 게 잘못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스산하게 불 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지 관리인 정훈 씨가 청소 도구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찍 왔어.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번에 전화드린 거 신경 쓰이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좋았어요. 50년 내내. 그런데 왜? 우리만의 말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훈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덤에서 내려오는 길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일까? 언제쯤 누군가는 우릴 이해해 줄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 저는 정말 걱정돼요. 매일 그렇게 무덤에 가시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수진아, 네 엄마. 너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투덜대시는 것만 기억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조차 우리의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 알았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워. 빨리 나와서 와. 정말 미워.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수진이 보면 이해할까요? 아니면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생각할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여보, 오늘 달 참 예쁘다. 당신도 거기서 보고 있니? 혼잣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도 갈게. 모레도 갈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딸이 날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나는 매일 당신한테 갈 거야.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20년째 혼자 견뎌온 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랑, 오해로 가득 찬 시선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저는 그 먼 길을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딸이 걱정해도,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목요일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무덤에 갔다 돌아오니 수진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군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아버지 보고 왔지.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또 그 얘기를 하러 온 거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엄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뭐? 종합검진이에요. 치매 조기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정말로 예약까지 잡아버렸구나. 나는 안 가. 엄마, 난 안 간다고. 나는 아프지 않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검진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다들 받으시잖아요. 나는 필요 없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뭔가 프린트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요. 반복적인 행동,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그만해. 저는 그 종이들을 밀쳐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엄마,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매일 아버지 보러 가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남편 그리워하는 게 병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들이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몰라요. 매일매일 걱정되는 거 모르시죠? 무릎 아픈 몸으로 산 중턱까지 올라가시고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큰 소리로 뭐? 말해봐. 욕한다고 하려던 거지? 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저 할머니 남편한테 욕한대. 평생 학대당했나 봐. 그렇게들 말하더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 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 힘들으셨죠? 이제는 말씀하셔도 돼요.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파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대답해. 너는 우리 부부가 사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투덜대시고 서로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억지로 참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사랑하며 산 부부의 딸이 그 사랑을 전혀 몰랐다니. 나가줘. 엄마, 나가달라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5살 때였을까 수진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한테 미워하다고 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게 우리 사랑 표현이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이상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그냥 아이의 귀여운 질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우리 부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30주년 날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30년을 고생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당신 때문에 인생 다 버렸어.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수진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웃고 있었는데 딸은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이 시간에 무덤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버스를 타고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쉬지 않고 올랐어요.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때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들도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옆에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이해 못해. 평소와 달리 오늘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도 당신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해. 50년을 함께 산 우리 딸이 우리 사랑을 하나도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만의 말이 있는 게 잘못이야? 미워,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들이 사랑이 아니었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전 철수가 준 그 손수건이었어요.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와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워. 빨리 나아서 와. 라고 했잖아. 그게 사랑이었잖아. 우리에게는.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묘지 관리인 정훈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일찍 출근했다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눈물 자국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 앞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일찍 왔어요. 정훈 씨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제 옆은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분과 정말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좋았어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싸운 적 없어요. 다툰 적도 없고. 정훈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의 말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워.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훈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이 그랬어요. 미운 사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5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낳고 늙어가고 아프고 힘들 때도 항상 당신 때문에 힘들어, 미워라고 말했죠.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정훈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아내 무덤에 매일 가요. 근데 저는 할머니처럼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 있다 오기만 해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부러워요. 매일 남편분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욕이든 뭐든 할머니는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정훈 씨를 제대로 봤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내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3년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제 손 잡고 여보,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나도 미안해라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노인이 각자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정훈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네. 할머니 사랑. 저는 이해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와 남편분의 사랑이었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여전히 딸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오해도 그대로였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우리를 이해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놓고 간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사랑해요, 엄마.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힘들었겠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 수진이 가져온 종이들이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나를 주워 읽어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반복적인 행동,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감퇴. 저는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20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요.
어느 겨울날 제가 독감에 걸려 누워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죽을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이야. 정말 미워. 혼자 밥 먹으니까 밥맛도 없고 집도 너무 조용하고 빨리 나아. 당신 없으니까 못 살겠어. 그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 때문에 고생이야. 아프니까 투정도 못 부리고 빨리 나아서 당신 괴롭혀야지.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여보, 오늘 새벽에 갔었어. 놀랐지?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 한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줬어. 아직 우리 딸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달이 떠올랐습니다. 금음달이었어요. 내일은 또 갈게. 당연하지. 당신 때문에 매일 그 먼 길 가야 해. 미워.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무덤에 갈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딸이 걱정해도 그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수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날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요? 그때 회사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대리님, 방문객 오셨는데요. 이정훈 씨라고 하시는데 수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 같아서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어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청산묘지에서 관리 일을 하는 이정훈입니다. 묘지?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온 건 딸분과 꼭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5년 전부터 할머니를 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남편분 무덤 앞에서 1시간씩 계시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큰 소리로 욕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정훈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분, 어머니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네. 할머니는 남편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무덤 앞에서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우는 그날 새벽에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와 남편분은 미워,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로 사랑을 표현하셨대요. 50년 동안 그렇게 말하며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고요? 네. 그게 두 분만의 언어였대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딸도 우리가 사랑한 걸 몰라. 50년을 함께 사랑했는데 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아마 무덤에 가셨겠죠. 수진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 방을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옷장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안경, 그리고 편지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1993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입원해서 집이 너무 조용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워. 정말 미워. 밥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고 잠도 안 와. 빨리 나와서 와요. 당신 없으니까 못 살겠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랑 편지였구나.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가 대학 합격했어요. 당신이 옆에 없어서 미워. 이런 기쁜 날에 혼자 있으니까 기쁨이 반밖에 안 돼. 당신 빨리 퇴근해. 우리 셋이 함께 축하해야지. 또 다른 편지. 여보,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다 버렸어. 맨날 당신 생각만 하고 당신 걱정만 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 미워. 근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수지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치, 40년치, 50년치의 편지들. 모든 편지가 똑같았어요. 미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고생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왜 아빠한테 미워하다고 해요? 5살 때 물었던 그 질문. 그때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 표현이야. 하지만 어린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시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이 쪘잖아. 맨날 맛있는 거 해주니까. 나도 당신 때문에 배가 나왔어. 같이 늙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며 웃던 부모님. 수지는 그게 투덜거림인 줄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아팠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이야. 미안해요. 나도 당신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던 두 사람. 결혼 30주년 때도 40주년 때도 49주년 때까지도 평생 그렇게 말하며 사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하셨구나.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각, 어머니가 계실 시간이었어요. 언덕을 올라가니 멀리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당신도 거기서 기분 좋지? 근데 당신 없으니까 나는 외로워. 미워. 요즘 우리 딸이 날 걱정하나 봐. 병원 가래.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아프지 않거든. 그냥 당신 보고 싶을 뿐이야.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말들이 다 사랑이라는 걸. 미워는 보고 싶어였고 당신 때문이야는 당신이 좋아였던 거예요.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저 어제 아빠 편지 봤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편지, 40년 전 편지. 다 봤어요. 당신 때문에 외로워. 당신 만나서 고생이야. 그게 다 사랑이었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게 우리 사랑이었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억지로 사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괴롭힘 당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50년 동안 단 하루도 싸운 적 없어. 맨날 미워라고 했지만 그게 다 사랑이었어.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까? 네, 엄마.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5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어. 23살 때였지. 처음 본 날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 미운 사람 잘 부탁해요라고. 나도 얼굴 빨개지면서 나도 미워요라고 대답했지. 그게 시작이었어. 어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아버지가 그랬어.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근데 평생 고생시킬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서 미워. 라고. 나는 웃으며 말했지. 나도 당신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 정말 미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 수진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진이 너를 낳던 날도 그랬어. 아버지가 내 손 꽉 잡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긴장돼. 미워. 라고 했지. 나도 무서워.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어. 근데 수진이 너 낳고 나서는 둘 다 울면서 고마워라고 했어. 그날만큼은 미워가 아니라 고마워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누워서도 날 보고 웃으며 여보, 내가 아프니까 당신 고생이네. 미워. 라고 했어. 나는 그 손을 잡고 나도 당신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 정말 미워. 라고 했지.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4년 11월 7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뜬 날이었어. 병실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날 보고 웃었어. 그렇게 아픈데도 여보 왔어? 라고 하더라고. 응, 왔어. 오늘 날씨 좋던데. 라고 내가 말했지. 여보. 라고 부르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50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너무 행복해서 미워. 라고 했어. 나는 울면서 나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정말 미워. 라고 대답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나 혼자 가는 거 미워하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라고 했어. 나는 빨리 데리러 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미워. 라고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와. 아버지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빨리 데리러 와. 미워. 라고 말하러. 그게 우리가 50년 동안 나눈 사랑이거든. 수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평생 못 봤던 걸 이제야 봤어요. 엄마가 매일 여기 오시는 게 아빠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같이 올게요. 아빠 보러 같이 와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정말? 네. 제가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엄마 혼자 아빠 보러 다니게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너랑 함께 올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은 수진이가 같이 왔어. 우리 딸이 이제야 알았나 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기쁘지? 나도 기뻐.
근데 당신 때문에 눈물 나. 미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수진이.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앞으로 엄마 잘 모실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주변의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늦었지만 알아줘서 고마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려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매일 와야지. 그럼 내일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데 버스 타지 마시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산을 내려오는 길,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50년을 함께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워라는 말로 시작해서 미워라는 말로 끝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봄이 왔습니다. 산비탈 묘지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분홍색, 하얀색,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길을 혼자 걸어 올라왔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엄마, 천천히 가세요. 제가 가방 들게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걷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발짝 뒤에서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줍니다. 가방을 들어주고 가끔 제 팔을 살짝 잡아줍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을 오해하며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신기한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번 주에 아빠 사진 앨범 찾았어요. 1970년대 사진들이요. 응? 어디서? 다락방 오래된 상자 안에요. 엄마랑 아빠 신혼여행 사진도 있던데 보여드릴까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사진들입니다.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23살의 저와 26살의 그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엄마, 이때도 아빠한테 미워라고 하셨어요? 했지. 그날 당신이 물에 빠질 뻔했거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해변에서 소리쳤지. 당신 때문에 내가 놀랐잖아. 미워. 그랬더니 당신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나도 당신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미워. 수진이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하셨죠?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했어. 우리는 무덤에 도착합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꽃을 꺼내 정성스럽게 꽂습니다. 국화와 장미입니다. 저는 항상 국화만 가져왔는데 수진이는 아버지가 장미를 좋아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수진이에요. 엄마 모시고 왔어요. 수진이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저도 옆에 앉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날씨 참 좋지? 당신이 좋아하던 봄날이야. 꽃들이 다 피었어. 바람이 붑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 떨어집니다. 당신 없으니까 나는 외로워. 밤에 잠도 잘 안 와.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고 미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는 내가 같이 와주니까 좋구나.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그냥 함께. 20년 동안은 혼자였는데 이제는 딸과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아픕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훈 씨입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와 시간이 맞습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정훈 씨. 정훈 씨는 자기 아내 묘에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와서 잠깐 앉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네. 예전에는, 뭐랄까, 너무 슬퍼 보이셨는데, 지금은 슬프시긴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세요. 평화롭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수진이가 알아줍니다. 정훈 씨도 알아줍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정훈 씨는 요즘 어떠세요?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할머니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어도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요. 수진이가 조용히 웃습니다. 정훈 씨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그리움을 안고 각자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훈 씨가 먼저 일어납니다. 할머니, 수진 씨,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가 볼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정훈 씨가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여행 갈 거예요. 회사 휴가 내고요. 부산 가려고요. 부산? 네. 엄마 아빠 신혼여행 갔던 곳이요. 그곳에 가서 사진 똑같은 자리에서 찍어 올게요. 그리고 아빠한테 보여드릴게요. 눈물이 납니다. 수진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무덤에 손을 얹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외롭지 않게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기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다시 붑니다. 코스모스가 춤을 춥니다. 저는 무덤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들었지? 우리 딸이 이제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당신도 기쁘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대답 같습니다. 당신 없는 20년이 길었어. 정말 길었어. 당신 보고 싶어서 매일 여기 왔잖아.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었어. 나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으니까.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가 같이 와줘. 그래서 조금 덜 외로워. 조금 덜 아파.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여보, 나도 늙었어. 70셋이야. 당신 떠났을 때가 53이었는데 벌써 20년이나 지났네. 당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손으로 무덤의 글자를 쓰다듬습니다. 김철수, 사랑하는 제 남편.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갈게. 당신이 그랬잖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나도 당신한테 그럴게.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갈게.
수진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슬픈 게 아니야. 그냥 당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뿐이야.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냅니다. 꽃무늬 손수건. 5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이거 아직도 매일 들고 다녀. 당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서, 당신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면서 수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당신 아버지는 다 듣고 있어. 20년 동안 내가 한 말 다 들었을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웃고 있겠지. 여보, 당신 또 왔네. 당신 때문에 내가 기다리기 힘들어. 미워. 이러면서 우리는 웃습니다. 눈물 나면서도 웃습니다. 해가 집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엄마, 이제 내려가요. 추워요. 그래, 가자.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수진이가 얼른 팔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줍니다.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무덤이 저 멀리 보입니다. 석양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또 올게. 기다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50년 동안 매일매일 행복했어. 당신이 없는 20년도 외로웠지만 당신과의 50년을 기억하면서 견뎠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갈게.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나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미워. 그럼 당신도 웃으면서 대답하겠지. 나도 당신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었어. 미워. 그리고 우리는 또 50년을, 아니,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산길을 내려가는 우리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분홍빛, 하얀빛 꽃잎들이 춤을 춥니다. 마치 축복처럼.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모레도 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시간이 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